네, 이번에는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 내부에서 참 이런저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가져보는데 평소 궁금한 게 좀 많았기 때문에 3부는 물론이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예,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자,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딱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놀랬죠.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습니까? 예.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결 쪽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결을 찍겠다는 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고심이 있는 거죠. 당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뭐 배신이니 역적이니 몰고 가는 건 그건 잘못된 태도고 하여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막판에 이제 뭐 지도부에서 이제 부결 오히려 조직적인 운동은 지도부가 부결 운동을 조직적으로 많이 했죠. 오히려? 그래서 그 성과나 뭐 의미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이번에는 그래도 뭐 이제 힘을 모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결이 많을 거라고 저는 뭐 기권이나 무효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가결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에게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결례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원래 이제 비밀 투표 권리라는 게 이 민주공화국의 아주 기본적인 그 질서입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공개적으로나 사석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는 거고 사법은 사법의 길이 있는 거다. 사법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막 흔드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정치 가지고 사법을 방어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긋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는 수사를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과잉 수사를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정치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권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 뭐 정적을 뭐 죽이겠다, 아니 민주당을 뭐 몰아 세우겠다, 이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구속 불구속 체포동의안 이 문제도 결국 사법 절차의 정치를 맡겨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인 비리, 뭐 한 사람의 정치인. 이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저도 당 대표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또는 당 대표로 뽑아준 거예요. 물론 저는 당 대표를 나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런 정치가 된 겁니다. 77%의 투표를 그랬다면은 그걸 가지고 또 뭐 구속시켜서 이걸 어떻게든지 사법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건 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정당화도 엄청나게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이 문제가 문제의 상당히 본질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법권 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해석을 하면 최소한 의원님은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제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이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 밟기 비슷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뭐 했다 나는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돌려서 요 질문 요거까지만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명단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단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억울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먹으라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 명단이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저는. 반 이상이?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눠보면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무슨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논란 와중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오히려? 짐작이 듭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되게 알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뭐 만약에 가결 의견 쪽이었다. 난 가결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분들이 나중에 아유 이번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기권표가 된 건지 부결표가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거면은 얘기 안 했던 분들 중에 뭔가 당신이 소신이 뭐 그쪽으로 있었던 분들이 꽤 알겠습니다. 많았던 거다 이렇게 봐야죠. 저희가 김남국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 주장은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가결 뭐 무효표를 모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의원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친명계에서 전화를 돌렸다고 지금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부결 좀 많은 해달라. 분들이 부결을 해달라고 전화 그 전화를 저는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결 좀 그러니까 부결표 네. 던져달라. 네. 가결 시켜달라고 전화는 제가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전화 한 적은 없고 네, 당연하죠.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눌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뭐 이런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만든 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떤 권력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심지어 집회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직도 만들어도 돼요.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정말 사고방식이 잘못 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가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짧게 여쭙고 또 네. 상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 정치혁신특위에서 당무감사의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대표와 최고위원 뽑을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컷오프 권리당원 100%로 한다. 이런 안을 지금 이제 그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 주시면. 그거는 뭐 저는 이제 그 혁신위에서 그게 무슨 결정되는 안도 아니고 일부의 그냥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요. 우리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당원들 경선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또 당원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할 거지 우리 원칙이 당원들이 표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또 당원들을 뭐 집어넣어서 뭐를 이용해 보겠다. 이거는 저는 누가 봐도 옥상옥이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당내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의 해석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보고 대표직 물러나라는 뜻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야죠. 자, 이런 거예요. 네. 자, 당대표를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줄 알고. 근데 나왔어요.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에서 결정된 거니까 자, 이렇게 가면 방탄정당이 된다. 사당화된다. 팬덤 정당이 된다. 우려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야 윤석열을 이길 수 있다고 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잘 안 돼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대표를 그렇게 알면서 당대표 나왔잖아요. 그 당선됐으면 당대표 돼서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그게 지금 민생 행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당원들하고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임 하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몇 사람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다. 이 길이 길이다. 이렇게 하나로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도부가 적어도 지금 이 방탄정당 혹은 뭐 이재명 사당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걸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책임 있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제시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유튜브 거죠. 연장 모습 자세히 좀 얘기 좀 나눠보고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으로라도. 그래서 만약에 체포동의 표결이 또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지난번에도 예상하고 약간 달라져서 네. 사실 예상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네. 또 예상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아예 표결 참여를 안 해서 부결시키는 카드가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성립 불가능한 아니고요. 안 되는 왜요? 국회법상 그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표결은 해야 된다 무조건. 표결 안 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회법을 바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72시간 안에 표결을 안 하면 없어지는 그런 법이었다가 표결은 하는데 빠지고 하면은 의결 종족수 미달로 부결 자동 부결 이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아니죠. 그건 이제 표결 불성립이라고 그래서 불성립이 표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건. 그럼 표결을 안 한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된다. 네, 그건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매번 알겠습니다. 불성립을 시켜보면 민주당 총선 안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그러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다가 끊었는데요. 연장 방송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재명 대표 사퇴냐 아니냐 표결 처리가 어떠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꺼주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다.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의원님의 주장은. 예. 그러면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요 이겁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신뢰거든요. 이재명 대표 출마 당대표 출마를 반대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뭐 싫어해서 반대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안 된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되면 당이 방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당 대표 문제라서 그러면 당 전체가 이 방탄 정당으로 떠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방탄하기 위해서 당대표 나온 게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혁신민주당으로 정치교체하고 민생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또는 판단을 잘못했던가. 예를 들면 제가 늘 여러 번 주장했는데 뭐 그것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방탄정당 안 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당대표가 아무리 당대표 문제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법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호인하고 당대표 개인 또는 당대표 개인하고 친한 한두 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관계는 거기서 따져주면 되는데 이 사실관계를 당 기구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따져요.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당 전체가 이재명 개인 문제에 뭔가 방패가 되고 있다. 이걸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법원이 정상 참작해 주나요? 아니면 핵심은 국민의 민심 아닙니까? 국민 민심이 윤석열이 너무 심하다. 이재명이 좀 뭐 너무 딱하다. 이래야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당이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전당이 나서서 막 뭐 집회도 하고 이재명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이야 뭐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국민들은 야 저거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심이 떠나가요.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저는 그 당대표 된 이후에 이 방식이 전 잘못됐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당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면 안 돼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대표 할 때 우리 그 당원 당규를 고치잖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 친한 사람들이 다 지금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일색으로. 근데 거기다 지명직 최고위원들 도 다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에요. 사무총장 모든 당직자가 다 이른바 친 이재명이에요. 우리가 김대중 민주당 이후에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당을 개인 그 어떤 당대표 중심으로 막 올인한 정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아니다.
그다음에 팬덤 정당 문제도 팬덤 정치도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시면서 나한테 지지는 고맙지만 그 지지가 우리를 확장시키는 지지가 돼야지 우리를 좁히고 불신하게 만드는 지지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늦게 하셨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건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당직자들 나가서 그런 얘기에 누구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편을 가려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런 거를 당 지도부가 한 번도 막아서거나 선을 그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운영이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쌓여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좀 풀어보죠. 자, 아까도 의원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지배하고 있는 당대표 경선에서 77.7%의 지지율을 보내줘서 당원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부 막 개딸들 일부 열성 당원들로 한정할 수가 없는 수치잖아요. 77%라고. 잠깐만요. 네. 77.7%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요? 당연히 많은 당원들이 지지해서 당대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그 의원들이 출마도 안 하고 또는 이 그 전당대회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투표를 안 한 당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70.7%를 무슨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렇게 거기서 그 오산하는 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건 맞지만 그래도 많은 당원들이 투표 불참을 했거나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후보로 나오지 않은 것에는 뭔가 쓴소리가 있는 거다. 뭔가 좀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거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당을 운영을 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70.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숫자에 과신을 하고 뭐 오만했다고 그럴까요? 너무 그걸 믿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온 게 저는 이게 조금 잘못 온 거 아닌가. 근데 항상 이제 득표율이 나오면 투표율 대비 득표율을 따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 나오는 거 저도 아는데. 아니, 그거는요. 그런 산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네. 아, 이건 사람들이 어차피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판이니까 아니, 당장 그 전에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당대표는 당연히 되죠. 그러면 의원님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침묵하는 당원이 훨씬 다수다 지금 이 주장이십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네. 다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30%든 40%든 그 목소리만큼 대변해주고 감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이게 목소리를 안 내는데 어떻게 대변을 해줘? 아니죠. 그거는 다 알죠. 네. 당장 예를 들어 방탄정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왜 안 냈습니까? 네. 제 목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 아니. 시선 집중해서 김종인 불러다가 그 얘기 왜 안 들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정해야 돼요. 이런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판 이거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제가 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큰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주체가 당원이냐 의원이냐부터 사실은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원의 어떤 우선에서 본다면 당원들의 선택의 결과가 이재명이었고 당원들이 선택할 때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는 이미 불거졌다면 이걸 감수하고 그래도 돌파하겠다는 게 당원들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라는 자, 그러면 그 당원 중에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방탄정당을 우려하는 당원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20%든 30%든 그 20% 30%가 우리 당 운영에 반영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근데 이거 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화가 리더십인 거예요. 그 리더십이 지금 약간 고장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맞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돌이켜야지 변화돼야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신자다. 지금 우리가 한 20%의 의원들이 당의 지도부에 방침하고 다른 표결을 했어요. 자, 우리 당의 20% 정도의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이 당 운영 혹은 이 방탄정당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 총선 이래 가면 진다. 이 우려 이런 우려를 하는 당원들이 20, 30%안 될까요? 이 당원은 당원 아닙니까? 저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소수지만
소수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소리에 대해서 열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그 방어 자체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는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민생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게 핵심 문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전제가요. 민생 의제를 안 했다 이게 아니고요. 민생 의제를 해도 안 먹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왜 안 먹혔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뭐 한두 명의 우리 뭐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 예전에 제가 조국 사태 때 우리 당이 나선 게 아니에요. 제가 법사에 있으면서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항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법권 그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러다가 물러났지만 그러면서 해도 상당히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총선 때 이 조국 문제가 총선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장관직 하면서 검찰개혁하면서 수사지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사건을 다뤘다고 봐요. 그리고 그 검찰 법무부가 매번 대변인이 나와서 아 조국 장관은 혐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발표했다고 봅시다. 총선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꾸 당이 나서서 대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게 검찰 수사를 막는 데나 재판에나 아니면 민심을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결국 그러니까 아무리 민생의제를 제기를 해도 당 조직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방어에 나서는 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결국 민생의제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논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논리의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사퇴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 민심이 이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김종민이 김종배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퇴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런 거예요. 몇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민심이 돌아서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또 몇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금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사퇴해라 말아 할 게 없는데 그럼 사퇴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있죠. 그 방법이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당장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방탄 누명을 방탄 오명을 안 쓰는 당 운영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변호인이 혹은 뭐 몇 사람의 개인 의원이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당이 나서서 이게 사실이 뭐다 유죄자 무죄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욕을 먹겠죠. 욕을 먹더라도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아 저기는 그래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쓰지 않는구나. 당력을 이용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뭔가 축적이 이루어지면 한번 또 뭔가 판단을 달리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분리 대응이 그 유효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 대응을 한다고 치면 분리 대응이 아니라 정상 대응이에요. 그게. 해가 용어는 뭐가 아니 됐든. 조국 장관이 장관직 있으면서 자기 대변인 시켜서 법무부 대변인 시켜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튼 그럼 좋아요. 분리 대응이든 정상 대응을 한다고 치면 언론이나 다른 그 국민의힘 이런 데서 민주당이 정상 대응한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이 이재명 대표를 버렸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요. 그럼 우리 김종배 앵커님도 뭔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곰곰이 이 방송 끝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근데 그 뿐이에요. 질문이 뭔가 많이 이렇게 좀 애정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애정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네네. 지금 이 당 대표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나왔다. 이건 부인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사법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 음. 우리가 당대표 돼서 이재명 이 사법 문제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방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거운동했습니까 그때? 그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니죠. 내가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방선거가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개항에 나간 겁니다. 이거 불체포 동의 이거 나 필요 없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난 방탄정당 안 하겠다. 우리가 민생하고 개혁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는 방법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나서 이 방법밖에 없다.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이에요. 가지 않은 길을 이 길밖에 없다. 뭐 한 길 가놓고 이 길밖에 없다 주장하는 거는 별로 큰 뭐 논쟁이 큰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그렇게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한다면 아직 총선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검찰청 나갈 때 한 50명 의원들이 매번 몰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매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매번 간다면 아니 당 대표니까 갈 수 있죠. 네. 간다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 지지율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액 제가 답변 진행자는 저라니까. 아니 우리가 대화하는 거지 뭐 문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글쎄요. 그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떨어져요. 그거 무슨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갈 때는 당대표니까 우리가 안 나갈 수 있느냐고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 사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변호인이 얘기해도 또는 의원들 우리 이 대표 가까운 의원들 있잖아요. 또 가깝지 않은 의원들 하더라도 정말 법에 밝은 그런 전문가 의원들이 한두 명이 사실은 이렇고 이거는 우리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도 검찰의 이런 과잉 수사에 정치 수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저기는 당대표 권한을 행사를 안 하면서 또 저런 사실이 있구나 해서 저 정도면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무도한 건데 이렇게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길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네. 이게 통하면 가는 거고 이게 안 통해서 민심이 돌아서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왜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안 좋아요. 해석이 엇갈려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추세선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은 사실 아닙니까?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 앞섰다가 지금 10% 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잠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ARS는 조금 비슷하고 ARS는 15% 앞서던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ARS가 2% 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지 않는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접조사는 우리가 한 5% 정도 이기고 있는데 지금 10% 막 지는 것도 나와요. 자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면 민심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가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바뀌면 돼요 우리가. 바꿔 나가면 되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손바닥으로 가려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 이 여론조사 갖고 내일 총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하고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논의해야 저는 이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럼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준다면 지금 단계에서 조언을 주는 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당 공식 기구나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정해서 하라. 이겁니까? 요구하는 바가? 저는 그게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당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명직 어떤 당직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누구를 조치하라 임명직이라 떠나서 그냥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이 선출 방식 고치는 바람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최고위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근데 최고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그럼 이게 그래도 좀 뭔가 모든 최고위원 선출 때마다 다 균형이 있게 되거든요. 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최고위원 룰이었는데 그 룰을 바꾸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명직 임명할 때라도 조금 뭔가 다른 의견들을 좀 섞어야겠다. 이게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모든 우리 당대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했는지. 그다음에 임명직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인사를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뭐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우리 당이 작동을 하는 거. 리더십이 작동을 하는 거. 그건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더 소통하고 더 이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는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를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흔드는 겁니다.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 아닌 독재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 다른 거를 다르구나. 다르니까 대화하자. 대화 안 되면 절차에 따라 결정하자. 이게 민주주의고요. 생각이 달라? 그럼 너 틀렸어. 나중에 가면 역모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역모가 많았잖아요. 네. 그 역모가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상복을 1년 입을까 3년 입을 걸 가지고 역모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다르다를 틀렸다로 몰아간다. 지금 우리 당도 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거를 틀렸다고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주의 하자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 민주당이 틀렸다라고 몰아붙이는데 이거를 뭐 당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그 자기 주장하고 같이 안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당 대표나 아니면 당의 지도자들 혹은 의원들이 대표들이 다 우리 의원들은 다 대표들 아닙니까? 이 대표들이 이거를 말리고 또는 다른 길 민주주의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잘한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 그리스 때 이런 것 때문에 도평 추방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선동 정치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는 분리대응, 뭐 정상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분리대응하라 1번, 2번. 그러니까 그 사당화하지 말고 탕평하라 이거잖아요. 사당화하지 말고 이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노력을 하자. 그다음에 또 혹시 다른 거 있습니까? 이 팬덤 정당 네. 이 비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팬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팬덤 우리 지지하는 분들. 열정적 소수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리스 이후에 모든 민주주의의 열정적 소수가 중요하게 존재했어요. 하지만 열정적 소수의 목소리만 가지고 운영되면 그 민주주의는 오래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소수 의견,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항상 귀담아 듣고 존중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죠.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당직 인사와 관련해서 원내대표 경선 지금 4월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며칠까지라면서요. 네, 거기하고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뭐 그거는 꼭 무슨 뭐 법은 아니니까 그렇지. 뭐 확정돼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의 투톱이 당대표고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혹시 원내대표 만약에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이른바 그냥 언론분류법 따른 비명계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비명 원내대표를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비명이다 친명이다가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후보가 누구냐에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귀신도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했구나 배신당했다. 그래서 배신자 색출하는 거 원내대표 끝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배신했냐 이러고. 전화로는 분명히 다 찍어준다고 해놓고 안 찍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마음을요 그렇게 마음대로 강요할 수도 없고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출마할 생각 없어요? 보통 이건 뭐
당원 당규는 아닌데 불문율이 3선 이상이 원내대표를 해야 네. 그 정도 경험은 있어야 그래도 원내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플로우 리더십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불문율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깰 만큼 제가 특별한 뭐 역량이 있다고 보지 왜냐면 않고요. 지금 재선이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렵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던 그런 생각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그 2심 전심으로 모여서 특정인을 원내대표로 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를 모든 원내대표 후보가 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방탄정당 하겠다고 원내대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당화 그거 안 좋다. 바꾸겠다.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고쳐 나가겠다. 당대표랑 소통하겠다. 그런 원내대표 나오겠죠. 당연히 후보 나오면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팬덤 정당. 나 팬덤 정당 위에 서겠다. 나 이걸 이용해서 원내 운영하겠다. 이런 원내대표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문제는 그런 거를 얼마나 실천할 의지,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의원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여쭤본 거예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지 분위기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의견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의 우리 당이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뭐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반수 이상이 저는 맞다. 그런 방향으로 당이 좀 운영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원내대표 선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노선만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도 그 얘기를 후보들이 갖고 있는 또 결정 요인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빼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38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제 그 여기에 뭐 무소속 몇 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민주당이라 다 쳐요. 그럼 그 138명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냥 공천이 걱정이 돼서 속마음은 다르지만 그냥 반대표 던진 의원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이게 이 사고 방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배 앵커도 이제 그런 사고 방식에 이렇게 이 약간 물든 것 같아 걱정인데 공천이 걱정됐다면 당연히 부결하거나 공개적으로 부결 운동을 하죠. 만약에 누가 공천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옛날 DJ처럼 마음대로 그때도 마음대로 공천을 못했지만 그런 식의 백지 위임장이 가 있는 당대표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을 가능한 한 저는 통합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마음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찍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치고 했다면 친박 공천 시즌 2가 될 겁니다. 그 총선 망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내색을 안 할 테기 때문에 공천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만약에 공천이 걱정된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잘 지내면 이 문제는 별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별히 뭐 자객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반대표가 더 나왔을 거다. 저는 그래서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어려울 거다. 이 우려, 이 민심이 사람들에게 고민하게 만든 가장 큰 동인이지 공천 이거는 사실관계도 아니고요. 이거 사칙연산 아닙니까? 이 산수 같은 얘기를 이런 걸 방송에서 물어볼 정도면 아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이 많이 그냥 확산되고 있다.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이왕 베린 몸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 뭐 하도 욕을 하시니까 그 이왕 베린 거니까 하나만 더 질문 욕을 하는 드리면 게 아니라 알았어. 이제 질문에 대한 이견권도 있는 겁니다. 인정. 제가 답변할 의무만 있는 인정, 게 아니라 인정. 이견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도를 보면 일부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른바 비명 핵심 인물들의 지역구에 가서 사무실을 차렸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어떤 반영이 된 걸로 비명 인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길래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일부 언론의 소설입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되지는 않아요. 몇 명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몇 명 있죠. 근데 몇 명 되질 않고 또 그게 부결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가결표의 어떤 요인이었다면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건 가결표 던진 사람 중에 이렇게 그 무슨 이른바 자객공천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비명 친명의 이 프레임 밖에 있었던 개인들 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지 않았던 표를 던진 분이 꽤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결이냐 기권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자꾸 이제 저는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는 안 된다. 근데 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 방탄정당으로 가서는 윤석열 정부를 도저히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고민들이 가결이나 기권으로 연결돼 있는 표가 있는 거지. 이재명 비워서 이재명 쫓아내자. 아니 윤석열하고 같이 가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옛날 조선시대 때 역모로 몰아붙이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도 자기하고 의견 다르면 너 빨갱이다, 반체제다 이렇게 역모로 몰고,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미제 앞잡이다, 소련 앞잡이다 이라고 다 숙청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만든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만하고 그냥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도 당을 위한 고민 끝에 저런 선택을 했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뭔지 대화해보면 공통분모는 그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려우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시작이 되면 실타래가 풀리는데 저거 배신자다, 역적이다 이래버리면 정리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했던 팬덤 정치 있잖아요. 팬덤 현상.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나 의원들이 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목소리, 이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대중의 목소리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선동하고 그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참주가 되는 사람들을 곤란해서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그 모든 대중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개 경고를 하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 네. 당직자들, 우리 당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다.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건 좋다. 누구를 강하게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한다고 이낙연을 낙엽이라고 그러고 수박이라고 그러고 역적이라고 그러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그럼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집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원내대표 선거 때 지금 박홍근 친명 원내대표 후보다로 박홍근을 지지하기 위해서 박광원 후보를 뭐 낙엽이다 아니면 반역이다 박광원 때문에 대선에 졌다 이러고 주장을 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도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박광원 의원도 물론 박광원 후보가 그때 얘기를 하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문화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안 먹힌다. 그런 것들을 특히 친명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또는 뭐 밖에서 얘기하는 거에 어쩔 수 없더라 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은 또는 당직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 그러면 뭐 밖에서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기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가짜 뉴스가 확대되고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저는 우리 정치인한테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 시각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른바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걸 통해서 선동하는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휘둘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저는 일반 이제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를 왠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당원도 많거든요. 그런 국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게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자기 목소리 안 따라온다고 해서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는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증오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바꿀 생각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목소리는 자유경쟁입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면 강하게 주장하면 돼요. 적어도 자기 주장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러나 예.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 안 따라온다고 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으면 목소리를 자주 내는 걸 왜 바꿉니까? 뭐 강하게 내는 거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요번에 뭐 이제 개딸들이니 뭐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른바 또 어떤 그 이른바 친명 어떤 그 당원들의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 대표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의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냐?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이 대표 아닙니까? 그게 다시 또 반복되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2, 3년 안에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왜 오래 못 갑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남을 혐오하고 남을 증오하고 적대하고 이 주장을 강요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오래 가겠어요? 못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고 싶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강하게 지지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BTS 보잖아요. BTS도 처음에는 다른 그룹들을 막 비판하고 혐오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팬들이 많았다가 이른바 아미라고 그래서 지지 운동이 바뀌면서 정말 포지티브 운동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의 그 아미가 되고 BTS가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지지를 강하게 하는 거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지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적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오래 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단적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적대하거나 증오하게 되면 그 지지가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의원님 개인 경험에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공격받으면 심리적으로 막 상처받고 행동이 위축되고 이럽니까? 그랬으면 이제 벌써 상황이 극단화해서 끝났겠죠. 처음에 그래요.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온라인 비서관을 했습니다. 제가 예.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온라인 대변인을 하면서 네이버 다음 포탈이 처음 생길 때 그 정책 결정하고 또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온라인 여론의 쭉 흐름들을 비교적 가까이 호흡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오하고 혐오가 생긴 거는 우리 진보 진영이 아니에요.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일베의 배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단이 개입된 겁니다. 그 전만 해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강하게 지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혐오하고 배척하고 적대하고 하는 게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 국정원 댓글 공작단이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이 혐오와 증오가 이게 다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지 활동으로 착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상호도 망가지고 태극기 부대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파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우리가 지키자. 노무현의 비극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 문재인을 지키자에서 벗어나서 이재명을 죽이자, 안희정을 죽이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안희정 지사 후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맞아. 그때도 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른바 또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덜 했는데 그다음에 또 뭐 조국 사태 때 또 뭐 조국 장관을 방어했다고 그래서 그때 또 되게 많이 지지를 받았죠. 근데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비판하니까 또 엄청나게 또 공격을 받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 네. 이렇게 냉탕, 온탕을,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정말로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이게 커나가면 좋은데 증오와 혐오와 적대로 이 분열과 갈라치기로 에너지가 쓰이게 되면 국민들 지지가 멀어질 텐데 그거에 이게 걱정인 거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팬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설령 일부 팬덤이 언론을 왜곡한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정방향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역사든지 정방향으로 가는 시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치도요. 나치에서도 이런 대중적인 에너지 때문에 히틀러가 당선된 겁니다. 그 히틀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뭐 무슨 게시타포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이 대중적인 거가 2차 대전 이후에 20년 정도 8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년 정도의 역사적 경험 이후에 이게 돌아선 거예요. 문화대혁명도 중국이 이걸 20년 동안 이 어두운 터널을 거쳐서야 중국이 정상화된 겁니다. 그때 모택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반율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 대중들의 목소리 이유가 있는 거다 하고 이 공산당 지도부 반성해야 된다.
이러고 이거 선동을 했습니다. 그 선동의 결과가 20년 걸린 거. 만약에 그때 모택동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당내에서 논쟁해서 가자. 그랬으면 이게 20년 갔겠습니까? 한 1, 2년 안에 아마 그 문화혁명 뭐 홍위병이라는 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지 에너지를 중심으로 갑시다. BTS가 그렇게 해서 아미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자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그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라고. 네. 근데 먹힐 그리고 것이냐는 별개고. 좀 늦기도 했거니와 네. 그거를 그게 한두 마디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진정성이 전달될 때까지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당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당대표라고 친한 의원들은 아 그거 잘하는 거다. 그거 뭐 의미가 있다 하고 또 부추기거나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저거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강요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대하는 건 안 됩니다. 증오를 하지 맙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의원들이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금 그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 안에서 이렇게 이견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시선은 완전 오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가요. 뭘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민심 따라가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정치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동의. 전망도 다 틀립니다. 동의.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뉴스가 필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 맞질 않아요. 그 전망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그 신당 말도 안 됩니다.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천 탈락할 것 같으면 나가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 공천 탈락할 거라고 만드는 신당은 그건 실패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당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당이 나오지 않게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당군이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숙제지. 신당이 나올 거냐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고민해봐야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귀국을 하면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전망 내지 우려하세요? 그냥 귀국하시는 거죠, 그냥. 그냥? 네. 그러면 그분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정치활동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당대표를 하고 싶을까요? 당대표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당대표 하다가 그만둔 분이에요. 대권이겠죠. 당대표 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선을 나갈까? 저는 그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라도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정치 활동을 한다.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지만 특히나 지금은 이렇게 당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데 마치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은 또는 이게 뭐 분열의 한 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정하게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지금 이제 가석방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김경수 지사한테도 진짜 못할 일이고 가능성도 없는 일이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면 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할이나 신뢰 이런 게 남아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제 가석방된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일단 그분도 이제 지금 전 타이밍 아니다. 네. 그럼 이낙연도 타이밍이 아니고 김경수도 타이밍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처해인 어떤 조건 안에서 뭔가 슬그럽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밖에 결론이 안 민주당의 나요. 의원들이 169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무슨 대선 주자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여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선 떨어졌지만 또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총선 앞두고 당대표 그만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인가요? 그리고 무슨 당에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을 지휘해서 갔잖아요. 이해찬 당대표가 180석의 당대표였어요. 이해찬 당대표가 대선 주자였습니까? 저는 지금 이 당을 추스르는 거는 통합적 리더십이지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 리더십. 그 이해찬 대표든 김종인 대표든 그 리더십이 좋았던 사람들, 그 리더십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였지 무슨 대선 주자였고 무슨 뭐 지지가 높여 나오고 이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가 개인 지지율로 보면 아마 그때 한 자릿수였을 거래 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현안으로 돌아가서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건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번 주에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또 이제 당헌 80조 적용 문제가 다시 이야기 될 텐데 이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냥 당직 유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기소되면 이제 당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네, 근데 하여간 그 의미 기소되면 당직 물러나는데 그 당원의 의미가 이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당 대표니까 또 워낙 이 검찰이 이제 무도한 정치 수사를 하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 갈 수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 고민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일치 단계에서 단일 대우로 그냥 만세 부르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일을 합시다.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 푸는 방식과 절차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러면 당무위까지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무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아니 원래 그래서 예외 적용할지는 말지는 당무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사무총장이 판단을 하는 조항은 있는데 기구로서는 윤리심판원, 그다음에 당무위 이 두 가지 기구가 이 문제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 답정너다, 뭐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우리 민주당이 또 엄청난 이제 이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당원 당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뭐 그래서 결론이 이거는 정말 정치 탄압이니까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과 절차는 정말로 엄정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이런 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다 될까?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 있잖아요. 지금 예.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판결이 나왔어. 나왔는데 만약에 부분적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사법 판결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법 판결은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이제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판결 뭐 기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1심 유죄가 된다 이럴 때 이 기소 행위나 판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민심 리스크입니다. 이 민심이 과연 우리 민주당하고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을 버릴 거냐 이게 우리한테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막 카드를 너무 소진해버리는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간다. 뭐 우리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이래버리면 민심들이 점점 멀어져서 이런 거 일이 하나 생길 때마다 점점 더 멀어지면 총선 어떻게 치를 겁니까? 여론조사 말고 지역구 활동을 하시니까 지역구에서 위기감 느끼십니까? 민심이 떠나간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가입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탈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의 경우에? 아니야. 우리 지역구만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전화를 다 돌렸잖아요. 네. 권리당원 중에 당비 안 내는 사람들 왜 안 내는지 전화 돌렸는데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광주인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15%만 다시
당비 내겠다고 85%는 나는 민주당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예. 광주 근데 당원? 다른 데도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통계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예. 그러면 권리당원 가입했던 분들이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구 찍으려고 경선을 위해서 그냥 동원당원으로 가입했던 거거나 아니면 권리당원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당비를 안 내겠다 탈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나 둘 다 우리 당한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민심이 이게 민주당의 좋은 상황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민심이 민주당에 좋았다. 아, 우리 이재명을 지키자. 이게 만약에 다수 과반수 민심이었다면 적어도 민주당 권리당원을 등록했던 분들이 거의 85%는 다시 등록을 할 거다. 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85%가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뭔가 민심이 보내는 적신호다. 우리 긴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저거 떠나서 짧고 간결하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영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에 심사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가결을 찍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었다 그랬으면 부결 찍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근데 이건 법원 심사 받는 건데 우리가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거. 이거 특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방탄이다. 뭐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당우사해라, 뭐 결자 해지해라, 뭐 정면 돌파해라 이런 원로들의 조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 무시할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사법 문제를, 그러니까 정치를 가지고 사법에 뛰어드는 거 또 안 되지만 정치의 문제, 이 당대표의 진퇴 문제는 정치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정치의 문제를 사법 절차에 결정나게 하는 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배신자다. 이거는 역적이다. 이러면 토론 안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적어도 의미 있는 논리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내부를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그 간단하게 2월 21일 그 화요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서른 의원이 점심을 같이 먹은 거 맞죠? 예.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원총회 때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소수 의견들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소수 의견이 뭐 꼭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소수 의견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표결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특히나 그때 의원총회, 직전 의원총회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그때 이제 부결이 대세였으니까 부결된다면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방탄정당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쓴소리들을 할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서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부결시켜주자. 그 대신 내가 이재명 대표랑 얘기했는데 뭔가 결심을 할 거다.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사퇴 얘기했더라고요. 이러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지? 진짜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할 사람들이 다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그 서른 의원의 이제 개인적 주관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그 며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예 내가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 받으면서 했는데 경기도 잘했다. 뭐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오랑캐 거다. 발언 결정적이었던 이 발언이 되니까 의원들이 저게 뭐냐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나마 마지막에 전화하고 하면서 기권을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결을 주장했던 분들을 기권으로 많이 돌려세우는데 아마 저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권을 주장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부결을 생각한 분 중에 기권으로 돌아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결을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기권도 부결이거든요. 그래서 부결은 시키되 이게 어차피 가결은 안 되니까 부결은 시키되 그래도 앞으로 방탄정당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기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권을 안 했다면 오히려 가결표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야 이게 만만치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대충 감이 오네. 저는 마지막에 이 여러 가지의 한 2, 3일 동안의 의견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저는 정말로 냉정하게 잘 보고 판단하고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부결 방향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부결은 시키더라도 우리가 이 방향 또는 이 방탄정당 이걸 더 이상 반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리더십을 우리 지도부가 발휘해달라. 이게 저는 의원들의 전 다수 의견이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오늘 나오시면서 이 있었을 얘기를 꼭 텐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좀 작심하고 나오신 게 있을 텐데 못한 게 있어요 혹시? 물론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기 답변할 거 다 드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의 차이를 예. 너 틀렸어. 예. 이거 안 돼요. 특히 민주당은 그거 안 됩니다. 전 틀렸다고 얘기 안 해도 절차에 따라서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견해가 다른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당에 있으면서 견해가 다른 의원들끼리 1대1이 되든 뭐 2대2가 되든 다수 대 다수가 되든 의총 말고 한번 토론을 해본 적 있어요? 토론을 자주 하죠. 자주 해요? 근데 의견 잘 안 1대1로 좁혀져요? 토론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사실 의원총회라는 것도 만약에 이런 중대 사안 같으면 의원총회라는 서너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총회 30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지도부라면 최고위원들이 한 대여섯 명씩 또는 1대1로 해서 정말 대부분의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반대 의견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이게 축적이 돼 있었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달랐을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봐야 몇 분이나 만났겠어요. 전 이재명 대표를 만난 분들은 대부분이 쓴소리 많이 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중에 가결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 중에 뭐 서른 의원, 뭐 대표적으로 부결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전에 뭐 어디다 표를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야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사법이 아니다. 가결표는 안 던졌다는 간접적 메시지고. 아니 그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간. 예. 근데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또 투표장 가서 생각이 달라진 분도 꽤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건 모르는 일인데 하여간 문제는 지금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얘기 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친명하고 비명도 아닌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결이든 기권이든 찍었다면 이분들과 대화하는 노력들 또 이분들의 의견을 그렇네. 청취하는 노력들은 우리 지도부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돌출된 사람들은 만났는데 정말로 숨어있는 사람들은 안 만났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뭐 접촉면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요. 한쪽으로 몰아놓고 결론 정해놓고 하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열어놓고 우리가 자유경쟁하는 거예요. 의견의 자유경쟁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자유경쟁인데 그렇지만 절차에 따라서 승복하자. 뭐 당론으로 결정하자 그러면 당론으로 가는 거고 당론으로 결정하면 또 국민들한테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당론은 아니지만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러면 일부 이탈표가 있는 거고 그래도 다수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민주당의 건강한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도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모아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리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